예, 이제 뭐 민주당 경선이 본선에 가까운 선거니까 예. 되게 뭐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먼저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문재인 후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분이 택해 있는 조건은 1등이라는 겁니다. 대세론의 영역 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캠페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또 광범위하게 이쪽도 포괄을 해야 되고 저쪽도 포함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예.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의 언어는 뭐랄까 건조한 또는 담백한 법률가의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률가로서 굉장히 훈련되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담백한.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때로는 조금 건조하기도 한, 재미없기도 한 예.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재미없는 게 아니라 늘 재미없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요즘 화면을 보면 예. 만약에 문 대표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없이 화면을 본다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왜 그림도 좋고, 왜냐하면 1등이라는 팀은 가장 좋은 스케줄과 가장 좋은 위치와 좋은 카메라의 그 앵글 샷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2012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는 문재인 대표의 변화는 물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아까 말씀 담백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리더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보였던 의젓한, 예. 그러니까 그때 뜬 거지 사실. 네, 그렇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갖지 못했던 마초적 특성이 아니라 의젓하고 품위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헤쳐나가고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나온 모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11년에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또 호조권 속에서 국민과의 접점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7년에 와서는 12년에 한번 패배한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5년간의 과정을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예. 리더로서, 당의 대표로서, 선거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랄까 경험들이 네거티브로 쌓여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2년과 17년의 문재인은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정책 구체성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가장 답이 잘 돼 있고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순발력의 문제. 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의 답변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랄까 1등 주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들을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달이 나는 것도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주변에서 벌어진 또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 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후보에게는 팬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팬덤의 가장 큰 특징은 12년 선거를 같이 패배해본 팬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한 그렇죠. 이런 팬덤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도 뭐 잘 이렇게 뭐랄까 잘 이어지면 좋은 것이지만 가끔씩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뭐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상대방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뭐 구조 안에 지금 문재인 대표의 글과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포지션 영역에서 보면 지난번에 탄핵이 된 다음에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 대통합과 대청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도에서
1등이라면 조금 더 포괄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합적으로? 네. 그러니까 통합도 하고 대청산도 하는. 뭐 1등은 그 대사련에 입각한 1등의 위치는 그렇게 해도 무난하거든요. 예. 그런데 의외로 적폐청산.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대통합이다. 대통합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표현들로 봐서는 이 부분은 당신의 뭐 신념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촛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경험에 의한 언어나 위치, 메시지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 문재인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나는 이제 요즘 우리가 방송도 그렇고 마음껏 해야 돼요. 왜냐하면 1600만 촛불을 들었던 그 시민들의 의식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규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그냥 다 해버려야 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갈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안희정. 나는 진짜 그 안희정 지사 메시지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궁금해 정말. 이게 일관성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저희는 분석할 경우가 많은데 안희정 지사가 놀라운 거는 모든 글과 말, 뭐 센세이셔널하기도 하고 뭐 큰 이슈가 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하는 모든 글과 말 메시지가 일관성의 범주에서는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본인도 자꾸 얘기하듯이 당신도 얘기하듯이 내가 2년 전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정치적 아버지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이미 구현이 된. 그래서 일관성의 언어의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고 새로 편집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진화 발전하는 스타일들 아니에요? 진화 발전하고 자기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이게 묘한데 리더십, 그러니까 캐릭터의 영역의 연구에 있어서도 자기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 성격적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보통 새롭게 성장하는 리더들의 경우에는 아니면 정치에 막 갑자기 뛰어들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일관성의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을 배반하면서 방향성에다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일관성의 영역에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이분이 사용하는 언어는 자기 경험에 의한 것이면서 약간 신념과 철학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대중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약간 현학적이에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이게 기승전결이라든지 거의 두괄식보다는 미괄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완성도를 높이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평범한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이렇게 좀 교과서를 나한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성이 없잖아요, 메시지가. 항상 좀 철학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개념을 담고 있긴 한데,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지난 6년간 훈련이 되신 거고요. 네, 이제 대선 주자로서는 이제 1년 차를 뛰고 있는 건데요.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일관성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의 영역,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의 영역하고의 타협이라고 하는 한 번의 이제 순간들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성에 대한 지적은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조금 아프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는. 아까 자기 고집도 있고. 별명 50분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그 PD들이 SBS 정봉주 정치쇼 만드는 그 PD들 작가들이 여러 명 오고도 이제 이게 방송에 떠갖고 막 다 들으러 와. 예?
말 한 번 시키면 50분씩 한다고 50분이에요? 아니요, 50분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판이 반복이라고? 반복. 50분 지나면 딱 거기서 끝나고 다시 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경험적 언어, 신념과 철학에서 그게 훌륭한 것은 사실이고 예. 또 안희정 지사는 일가를 대통령을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런 측면들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새로운 시험대의 선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대중이고 보통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과의 타협, 뭐 관계 맺기, 연결하기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를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그 안희정 지사의 경쟁 상대는 시간이죠. 누구나 진화를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안 받아들이면. 난 안 받아들인 것 같아. 우리 여기 와서도 얘기를 하고 가고 2달 뒤에 얘기를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캐릭터라든지 자신의 신념의 언어인데 대중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후발주자로서 요 3달 동안에 사실은 대통합 안희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선취했다는 거는 또 그거는 굉장한 성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한두 번 실패하면서 진화할 시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큰 제가 보기엔 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안 지사가 그것을 극복해낸다면 운도 운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극복하면은 확 발전할 수가 있고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지금보다도 못해질 수가 있겠네. 발전력이라고 하는 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예. 이게 자기 언어기 때문에 자기 태도이기 때문에 발전하면 훅 치고 가는 맛이 있죠. 네, 빵 터지고 이런 맛이 있는데 본인이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건 캠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러네. 네. 본인의 역량으로 다 귀착이 돼버리겠네. 맞습니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압축 합숙 과정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약이면서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그런 느낌 딱 들더라고. 그런 걱정을 안희정 지사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정치하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30년 경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밀물처럼 막 몰려들어온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때 고속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원점이거나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때는 무지막지한 경험을 한 것 같거든. 예. 그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다 그 밀물처럼 오는 걸 다 몸을 하면서 이것도 받고 아니라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정확하게 몇 개를 잡아서 취사 선택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예. 그 혼란의 시기에 내가 이만큼 발전했을 텐데. 간단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감옥 살면서 뇌를 발전시킬 거냐, 몸을 발전시킬 거냐. 둘 다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냐. 예. 이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압축 성장 시기인데 지나면 보면 공허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면입니다. 대중 영합을 하는 리더는 아니다. 저 사람이 지도자 상에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고 대중 영합이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게 기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은 리더는 맞는데 나랑은 안 맞아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20% 안팎을 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압축적으로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때까지 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 과제가 실현이 작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재명 안희정한테 공이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차기의 가능성, 차기의 발전 가능성. 만약 이번에 안 됐을 때. 차차기지 그러니까 차차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민주당의 후보들은 정말로 좋은 후보들입니다. 자기 캐릭터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예, 3요소라 그러는데요. 캐릭터, 스토리, 메시지가 확고한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은 뭐 어떻게든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1, 2, 3위로 우리가 간 건가요? 이재명. 네.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재밌는데.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예. 삶 자체가 뭐 사고도 있고 뭐 불편한 뭐 이렇게 얘기거리도 있지만 인생 역정 드라마로서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최고죠. 스토리 면에서는. 네. 그리고 캐릭터도 뭐랄까 나이스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화통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러주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언어가 쉽고 편해서 시장에서 들어도 어디 광장에서 들어도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요 근래는 TV톤을 보면 제일 대화를 잘하는 후보인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훌륭한 뭐 토대를 갖고 있고 이렇게 성남시장을 하셨지만 대통령 후보로서도 손색이 없는 위치를 점하게 됐고 그다음에 시대정신 측면에서도 가장 이렇게 광장의 언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광장의 호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중의 언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위치를 점한 것은 사실이다. 예,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후발주자의 성격을 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지사는 도전자 스텝으로 안 받고 계시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예. 네. 도전자는 굉장히 공격적이며 다이나믹하며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화자와 선명성을 가지고 서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매력이기도 하고 뭐 장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대중의 뭔가 파이프라인이 한번 뚫려야 되는 뻥 뚫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전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캠페인과 전략적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랄까 아쉬운 점이 이제 그의 글과 말 안에 존재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위험성도 동시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 굉장히 진취적일 수도 있지만 오버하는 언어.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뭐랄까 얼마씩 띄어서 나눠준다든지 하는 게 국가 최동 지도자로서 저 사람에게 내 금고를 맡겨볼까? 내 살림살이를 맡겨볼까? 국가의 최종 책임을 맡겨볼까라고 하는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조금 불안한. 예, 우리가 함께 촛불에서 호흡했던 분들, 격정적으로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호흡들이 맞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세대와 성별과 계층을 아우르는 뭔가 안정감, 국가 최종 지도자로서의 신뢰감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지자들한테는 꽤 강한 그런 흡입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단 행동, 그러니까 조직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그 팀들이 또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충성도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확장성의 영역과 뭐랄까 최종 신뢰도의 영역으로 가면 약간 좀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요소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언어로 봤을 때 그럼 이재명, 안희정 둘을 좀 섞어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이번 선거가 묘한 거는 정치 과정과 인수 과정과 국정 운영 과정이 합쳐 있는 선거입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갑자기 선거가 빨리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수위도 없고 정부 조직 개편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이 바로 수행되는 정치 과정, 인수 과정 또 국정 운영 과정이 사실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이른바 이제 이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과정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묘한 측면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인수 과정이 선거 안으로,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넷 논쟁이 굉장히 빨리 선거 과정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가 그렇게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 선거의 환경이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네.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분석의 영역을 넘어서는 천운의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재수해서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러고서 오랫동안 준비돼,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예측되는 똑같은 선거운동 기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래 준비하거나 짧게 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불복의 느낌으로 버텨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대통령합이 조금 뭔가 이렇게 확산될 듯하면 저 세 당이 국민의당까지 합쳐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개헌을 합의해준다든지 하는 요소들이 뭐 문재인 대표에게 객관적으로 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뭐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도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죠. 아니, 최변. 나는 그런 느낌이 들, 그때,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보여줬던 그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장에서 보여줬던 그 문재인, 지금 후보의 그 이런 태도, 그 다음에 봉화마을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들이 왔을 때 항의하면서 막 쫓아낼 때 그 차 안에 올라타고 사과하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에게 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각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로 빡 뜬 거예요. 연결식장에서 백원우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그럴 때 그거를 달래면서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우리는 분노스럽고 우리는 못마땅했을지언정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안정감 있는, 그렇죠. 믿음직한. 그리고 충분히 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죠. 그 현실에 주어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승복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연결식장의 모습, 이것과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 오버래핑되면서 두 사람의 그림이 동시에 뜨더라니까, 내 머릿속에. 그러실 수 있겠네요. 이건 불법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억울한 사정인데 승복이고. 사람의 품질의 차이가 드러나 버린 거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과. 그건 아니라고 봐, 난. 왜? 인간과 인간의 아닌 모습이 비교가 된 거지. 어떻게 사람의 품질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인간의 품질이 아니라. 그럼요. 종이 다르고만요, 종이. 틀린 거지. 이번 선거에 나오신 분들,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 정책과 전략 이전에 자세와 태도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아주 무척 긍정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예요? 안철수 대변인 출신 아니셔? 아까 안철수 대표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분도 또 굉장히 재미난 캐릭터와 메시지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다른. 짧게 박원순 시장 한 번만 분석해 주세요. 짧게. 박 시장님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지만 기다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초급하게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것도 그렇고, 아예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기다렸으면 기회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숙 오히려. 교수가 극찬하길래 내가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극찬하길래? 조기숙 교수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 그때 우리 사석에서.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렸으면 그 다음 지도자는 박원순인데. 몰릴 것이다. 근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 얘기를. 저는 뭐 박 시장님하고도 일해보고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한국 정부사회, 정치사에 없는 시민행정가로서, 그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 성장한 배경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팬덤이라든지 공격적 다이나믹한 뭔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거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가 나오게 되면 졸면서 가도 버스 종착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좀 졸리긴 하지만 선우가 바뀌어서 좀 아쉬운데 박 시장님에게는 여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또 한번 해보시고 좋지 뭐. 더 여의도 경험, 세 분이 다 여의도 경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여의도 경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무슨 단점이나 그런 한계 이런 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장점이 더 큰 편인데요. 그런데 어젠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할 때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을 한 번 안 했던 건 좀 아쉽다라는. 안희정.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가 아니라 안희정.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지사나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면서도 짚을 거는 다 짚어준 유민영 A케이스 대표님 감사하고, 원래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여기까지 다 좀 분석을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해요. 후보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훌륭한 분석가가 나왔는데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지. 그럼요.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왜 책을 쓸 생각을 안 해요? 제 하는 일이 이제 기업 쪽 일이라서 예, 이쪽 일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쪽 일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힘들게 책 써갖고 푼돈 버냐?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민영 대표 모시고 지금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한 이분들의 뭐랄까 후보로서의 레벨을 매기는 것으로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의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또 호조권 속에서 국민과의 접점,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7년에 와서는 12년에 한번 패배한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5년간의 과정을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예. 리더로서, 당의 대표로서, 선거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랄까 경험들이 네거티브로 쌓여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2년과 17년의 문재인은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정책 구체성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가장 답이 잘 돼 있고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순발력의 문제. 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의 답변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랄까 1등 주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들을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달이 나는 것도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주변에서 벌어진 또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 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후보에게는 팬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팬덤의 가장 큰 특징은 12년 선거를 같이 패배해본 팬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한 그렇죠. 이런 팬덤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도 뭐 잘 이렇게 뭐랄까 잘 이어지면 좋은 것이지만 가끔씩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뭐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상대방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뭐 구조 안에 지금 문재인 대표의 글과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포지션 영역에서 보면 지난번에 탄핵이 된 다음에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 대통합과 대청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도에서 1등이란 이제 뭐 민주당 경선이 본선에 가까운 선거니까 되게 뭐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먼저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문재인 후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분이 택해 있는 조건은 1등이라는 겁니다. 대세론의 영역 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캠페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또 광범위하게 이쪽도 포괄을 해야 되고 저쪽도 포함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의 언어는 뭐랄까 건조한 또는 담백한 법률가의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로서 굉장히 훈련되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담백한.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때로는 조금 건조하기도 한, 재미없기도 한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재미없는 게 아니라 늘 재미없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요즘 화면을 보면 예. 만약에 문 대표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없이 화면을 본다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림도 좋고, 왜냐하면 1등이라는 팀은 가장 좋은 스케줄과 가장 좋은 위치와 좋은 카메라의 그 앵글 샷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2012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는 문재인 대표의 변화는 물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아까 말씀 담백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리더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보였던 의젓한 그러니까 그때 뜬 거지 사실. 네, 그렇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갖지 못했던 마초적 특성이 아니라 의젓하고 품위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헤쳐나가고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나온 모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12 연구에 있어서도 자기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 성격적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보통 새롭게 성장하는 리더들의 경우에는 아니면 정치에 막 갑자기 뛰어들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일관성의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을 배반하면서 방향성에다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일관성의 영역에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이분이 사용하는 언어는 자기 경험에 의한 것이면서 약간 신념과 철학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대중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약간 현학적이에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이게 기승전결이라든지 거의 두괄식보다는 미괄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완성도를 높이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평범한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이렇게 좀 교과서를 나한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성이 없잖아요. 메시지가 항상 좀 철학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개념을 담고 있긴 한데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지난 6년간 훈련이 되신 거고요. 네, 이제 대선 주자로서는 이제 1년 차를 뛰고 있는 건데요. 네.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일관성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의 영역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의 영역하고의 타협이라고 하는 한 번의 이제 순간들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구체성에 대한 지적은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조금 아프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는. 아까 자기 고집도 있고 별명 50분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그 PD들이 SBS 정봉주 정치쇼 만드는 그 PD들 작가들이 여러 명 오고도 이제 이게 방송에 떠갖고 막 다 들으러 와. 예? 말 한 번 시키면 50분씩 한다고 50분이에요? 아니요, 50분 지나면 처음엔 조금 더 포괄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합적으로. 네, 그러니까 통합도 하고 대청산도 하는 1등은 그 대사련에 입각한 1등의 위치는 그렇게 해도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적폐청산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대통합이다. 대통합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표현들로 봐서는 이 부분은 당신의 뭐 신념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촛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경험에 의한 언어나 위치, 메시지,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나는 이제 요즘 우리가
방송도 그렇고 마음껏 해야 돼요. 왜냐하면 1600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의식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규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그냥 다 해버려야 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갈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안희정. 나는 진짜 그 안희정 지사 메시지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궁금해 정말. 이게 일관성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저희는 분석할 경우가 많은데 안희정 지사가 놀라운 거는 모든 글과 말, 뭐 센세이셔널하기도 하고 뭐 큰 이슈가 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하는 모든 글과 말 메시지가 일관성의 범주에서는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본인도 자꾸 얘기하듯이 당신도 얘기하듯이 내가 2년 전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정치적 아버지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이미 구현이 된 그래서 일관성의 언어의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고 새로 편집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진화 발전하는 스타일들 아니에요? 진화 발전하고 자기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이게 묘한데 리더십, 그러니까 캐릭터의 영역에서부터 다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판이 반복이라고? 반복. 50분 지나면 딱 거기서 끝나고 다시 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경험적 언어, 신념과 철학에서 그게 훌륭한 것은 사실이고 또 안희정 지사는 일가를 대통령을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런 측면들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새로운 시험대의 선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대중이고 보통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과의 타협, 뭐 관계 맺기, 연결하기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를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그 안희정 지사의 경쟁 상대는 시간이죠. 누구나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안 받아들이면 난 안 받아들인 것 같아. 우리 여기 와서도 얘기를 하고 가고 2달 뒤에 얘기를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캐릭터라든지 자신의 신념의 언어인데 대중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후발주자로서 요 3달 동안에 사실은 대통합 안희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선취했다는 거는 또 성과지. 그거는 굉장한 성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두 번 실패하면서 진화할 시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큰 제가 보기엔 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안 지사가 그것을 극복해낸다면 운도 운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극복하면은 확 발전할 수가 있고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지금보다도 못해질 수가 있겠네. 발전력이라고 하는 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자기 언어기 때문에 자기 태도이기 때문에 발전하면 훅 치고 가는 맛이 있죠. 빵 터지고 이런 맛이 있는데 본인이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건 캠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 본인의 역량으로 다 귀착이 돼버리겠네. 맞습니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저는 이게 압축 합숙 과정을 갖고 있는 건데요.